안녕하세요, 커스텀 빌리지입니다. 승화나라 이제 패키지 소개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각 제품별로 저희가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실제 생산을 하는지 예시들을 제가 좀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PC가 필요하겠죠. 장비보다는 일단 PC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이런 걸로 작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PC도 괜찮고 웬만큼 포토샵 일러스트는 노트북도 꽤 괜찮게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자리 공간이라든지 뭔가 좀 이동성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노트북도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노트북을 살 때 어떤 걸 사야 하냐, 그거는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에누리닷컴을 많이 활용을 해요. 다나와나 에누리 같은 이제 PC 같은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에누리닷컴을 들어가서 저는 제가 사는 기점에서 현재 노트북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을 클릭을 하면 보통 이제 인기 있는 순으로 뜨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준으로 보는데, 현재 기준에서 우리는 그래픽 카드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보통 현재 50 시리즈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 앞전 세대, 왜냐면은 포토샵 이제 사양이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최저사양 같은 경우는 GTX 1050도 돌아간다고 되어 있고요. 그 사양으로 가도 3060 정도면 충분히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AI라든지 3D 영상을 병행할 때는 4080까지도 써야 할 경우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느낌상 한 32기가 정도면 추천을 해드리고요. 우리가 보통 AI라든지 이런 거 돌리더라도 3D 영상을 많이 할 건 아니기 때문에 40 시리즈 정도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 보면 MSI 거가 한 140만 원 정도 하네요. 140에서 150, 한 150만 원 선 정도가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기준에서 한 150만 원 선이다, 그러면 포토샵 일러스트는 무리 없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볼 거는 그래픽 카드하고 메모리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런 기준에서 이제 노트북을 이제 선택하신 이후에는 프린터를 이제 세팅을 해야 돼요. 이 프린터기에 L8050 드라이브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앱손 사이트에 들어가면 돼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앱손 사이트에서 L8050을 찾으신 다음에 여기에 웹 인스톨 드라이브를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요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드라이브 동의를 한 이후에 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거는 이제 저희가 승화나라에서 구매를 했던 부분들이라서 승화나라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L8050에 대한 그 가이드 옵션 부분들을 설정하는 이제 매뉴얼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는 여기 프로파일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프로파일이 있는데 아마 요 근래에 저희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은 프리미엄 프로파일 하나만 있으면 돼요. 프리미엄 프로파일을 다운로드를 해서 파일을 가지고 계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가진 상태에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드라이버 설치를 먼저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PC에 드라이브를 설치를 했습니다. 드라이브 설치한 다음에 이제 포토샵을 실행을 해서 보통 이제 승화 장비 프린터를 할 때는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러스트에서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하시고 출력은 포토샵에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게 프로파일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색감이 그대로 좀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색이 좀 많이 바뀔 거예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프로파일은 뭐냐면, 이 프린터기가 이 용지에 따라서 색을 쓰는 방법론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화지에 출력을 하겠다, 또는 그냥 일반 A4지에 하겠다, 아니면 지금처럼 승화 용지에 하겠다. 그러면 이런 이제 용지에 기술자들이 미리 이제 프린터를 색깔표를 뽑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맞춰져 있는 설정 값으로 출력을 하셔야 내가 화면에서 보는 거와 100% 똑같을 수는 없어요. 화면에서 보는 색깔값과 프린터에서 나오는 거는 엄연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100% 맞춘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고, 보통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타협점을 가져가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설정이 됐으면 그 기준으로 잘 활용하시면 돼요. 다시 화면을 보여드리면 보통은 이제 일러스트에서 이렇게 파일 여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가이드에 이용하셔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만드셔야겠죠. 저희 쪽에서 장비를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제공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포토샵에서 이렇게 불러옵니다. 일러스트에서 컨트롤 C, 포토샵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 붙인 거를 이제 프린터 설정을 해야 하는데, 보통 프린터를 이렇게 가시면 여기 그 승화나라 색상 관리라는 게 있을 거고요. 여기 프리미엄 광택지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파일을 우측에서 프로필 설치를 하면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프린터 설정은 제가 그래서 캡처를 아예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은 요거 따라서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포토샵에서는 뒤로 좀 이따 하고, 일단 인쇄 설정을 누르시면 아까 드라이브 설치했던 거 기준으로 프린터가 뜰 겁니다. 그러니까 요 뜬 거를 기준에서 일단은 보통 프린터를 하기 전에는 이 프린터 헤드 노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출에 대해서 한번 인쇄를 해볼게요. 자, 인쇄를 했을 때 지금 이가 나간 곳이었기 때문에 청소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인쇄 테스트를 해놓고, 그 다음에 추가 옵션 들어가서 여기 사용자 지정에 고급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컬러 조절 안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 사용자 설정을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보시면 후면급지 이렇게 제가 해놓은 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확인, 세로 방향, 후면급지, 그다음에 프리미엄 광택지, 표지, 컬러, 역순 까지 맞습니다. 이렇게 맞추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제가 봤을 때 180도.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 세팅을 볼게요. 포토샵은 비율 100%의 중앙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오케이 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쇄 방향 체크하시고, 그 상태에서 표준 인쇄, 아까 색상 관리에서 승화전사 프리미엄 꼭 설정을 하셔야 컬러가 제대로 나옵니다. 나머지는 중앙 100% 건들 게 없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인쇄를 하게 되면 네. 자, 이제 프린터를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프로파일 설정하신 다음에 인쇄를 누르시면 프린터가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 설정하신 후에 인쇄를 누르시면 이제 용지가 하나씩 들어가야 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린터가 나오고요. 보시면은 좀 특이한 점이 이게 반전돼서 나와요. 왜냐면 반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이 잉크가 이 머그잔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나오면 반대로 여기 넘어갔을 때 또 반전돼서 보이기 때문에 미리 출력을 할 때 이렇게 반전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출력된 거를 가지고 제가 디자인할 때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그 동보 작업을 해놨어요. 동보 작업을 해놓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칼질을 할 때 동보가 없으면 대략적인 이제 사이즈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동보선 기준으로 이렇게 칼을 잡고 자르는 겁니다. 이때 자를 때 전체적으로 풀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 동보에 맞게끔만 자르는 형태로 가셔야 합니다. 이거를 다 잘라버리면 동보가 의미가 없겠죠. 보통 제가 이제 편집 디자이너 출신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한창 디자인할 때는 이 가제본이라고 하죠. 책제본 한다고 이 동보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굿즈를 하면서 할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이렇게 재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재단된 걸 가지고 이제 머그잔에 배치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되신 다음에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센터 기준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열 테이프 가지고 고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이제 밑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드디어 이제 이 열 프레스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승화라는 거를 떠나서 이런 커스텀을 할 때 열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모든 게 이제 열 처리를 통해 가지고 잉크가 전이되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열 프레스기랑은 친해져야 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전원을 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설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아마 이건 섭씨롤러이기 때문에 340까지 이게 설정값이 올라가야 돼요. 340 정도 되면은 한 200도, 180에서 200도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보통 장비를 구매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매뉴얼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이제 340은 이제 화씨 기준이고요. 이게 이제 섭씨로 따지면 이제 이런 온도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한 180도 정도 나옵니다. 180도. 180도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게 머그잔 기준으로는 한 200초 정도 작업을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해보면서 느낀 게 이 머그잔이 가장 이제 승화 작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이게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이 안까지 열이 이제 전달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은 한 200초라고 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좀 더 해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머그잔을 프레스기에 잘 넣고 장력 조절을 잘 하신 다음에 적당한 걸착이 되는 정도 하시고 이렇게 들어가면 프레스기가 이제 340도 가량까지 올라가면 이제 머그잔을 넣기 전에 이 네모 버튼 눌러주면 타이머가 이제 실행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적당한 압력으로 눌러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200초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보통 이제 머그잔이 좀 두꺼운 경우에는 저는 좀 더 기다리려고요. 그래서 이 승화 방식을 하실 때는 온도를 너무 높게 하시면 얘가 타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타는 것도 봤고 그러면은 온도는 아까 180도 정도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더 하려면 시간 늘려라. 시간 늘리는 게 좀 더 괜찮은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그자는 지금 보신 것처럼 그 프린터를 하신 이후에 개별 작업을 해서 디자인을 부착하는 작업. 예를 들어서 디자인 한 면만 간다. 그럼 한 면만 이렇게 잘라서 붙이셔도 돼요. 이렇게 열 테이프 가지고 잘 붙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열 프레스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승화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장비가 보통 한 10만 원대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승화 머그잔 프레스기는 한 장비에 여러 개가 달려 있는 것도 판매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여러 대를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여러 개 달려 있는 거를 구매했다가 고장 나면 걔는 통째로 못 쓰는 거가 돼 버리니까 이렇게 하나짜리를 여러 개 구매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이게 타이머가 끝나면 이게 삐삐 하고 알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알람이 나오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시간 타이머 설정도 개별적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쓰는 머그잔에 따라서 맞는 설정 값을 찾으셔야 돼요. 무조건 기본으로 하면 다 될 것 같은 느낌으로 하시면 안 되고, 자신이 사용하는 소재와 장비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설정 값을 찾으셔야 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저희가 머그잔 종류가 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거를 다 판매하시기보다는 이게 제일 나한테 맞는 머그잔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한 두세 종만 취급하시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그 머그잔마다 뭐 뚫기도 좀 다를 것이고,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설정 값을 매뉴얼을 잘 만드셔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나중에 에러율을 줄이는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매뉴얼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계속 돈을 날리겠죠. 머그잔 날리면서.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이제 끝나면 이렇게 이제 머그잔을 분리하고요. 대신에 이제 분리한 이후에 이게 엄청 뜨겁거든요. 그래서 머그잔이 식을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 하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소소한 팁을 이제 드리면, 이런 이제 선풍기를 하나 설치를 해 두시면 좋아요. 빨리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빨리 식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을 할 때 이제 얘를 한 2개 정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빨리 식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완전히 식은 후에 이걸 떼야 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얼추 식은 것 같으니까 한번 떼볼게요. 이렇게 떼면 이렇게 승화 잉크가 이제 잔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머그잔이 하나 완성이 됐어요. 아마 화면상에서 이제 편집을 해서 금방 보여줄 거긴 한데,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되게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머그잔을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텀블러 프레스기인데, 이제 텀블러 프레스기도 머그잔이랑 작업 방식은 동일합니다. 대신에 이제 텀블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별로 좀 달라서 여기 위에 있는 나사들을 풀고 이제 사이즈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력 조절을 하시고, 이제 얘 가지고 머그잔도 가능해요. 머그잔도 가능하고, 보통은 이제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온스 사이즈별로 이런 지그들이 따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이즈에 맞게끔 변경해 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좀 예산이 된다? 그러면 이제 얘도 좀 여러 개 구매하는 게 좋겠죠. 일단 테스트를 보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즈를 보시고 이제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는 20온스가 맞는 것 같고, 그 텀블러 프레스기 같은 경우도 사용법은 동일해요. 이제 전원을 켜시면 이런 식으로 설정값이 이제 올라오고요. 이것도 이제 매뉴얼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 얘는 지금 보시면 150초로 맞춰져 있잖아요. 왜냐면 그 텀블러 자체는 그 이런 약간 철이라고 해야 하나? 스텐 재질은 이런 도자기 재질보다 열 전도율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머그잔 같은 경우는 보통 200초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이런 텀블러나 이런 스텐류의 재질들은 열 전도율이 빠르기 때문에 한 150초 정도면 작업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럼 이것도 아까 제작 방식은 동일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이즈 잴 때는 제가 추천하는 건 이런 이제 그 줄자가 있어요. 줄자를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리시면 이런 식으로 이 너비를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맞게끔 아까 일러스트에서 판형을 이제 미리 제작을 해 놓으시고, 거기에 원하는 디자인을 얹으신 다음에, 얘는 이제 머그잔처럼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샘플로 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풀 전사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넣어서 작업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런 용도로 텀블러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텀블러는 머그잔이랑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 작업하는 모습은 시간 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평판 열 프레스기인데요. 이제 평판 같은 경우는 보통 옆에 보이시는 이런 액자들 만들 때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평판에 메탈에다가 승화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평판으로 이제 프레스를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제가 작업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테스트 해볼 거는 액자는 아니고요. 액자는 다음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이제 포토카드를 이렇게 종류별로 좀 사봤어요. 종류별로 이제 퀄리티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저도 궁금한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포토카드 작업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해볼게요. 보통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얹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씩 일단은 종류별로 얹어 보겠습니다.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잘 될지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파는 업체마다 이제 좀 사양들이 달라서 제가 봤을 땐 포토카드는 가격대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서 여러 개를 사서 나한테 가장 맞는, 내가 원하는 퀄리티의 이제 포토카드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배치를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 테이프로 마감을 해야 합니다. 마감을 하실 때는 이제 테이핑을 좀 많이 하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저는 귀찮으니까, 포토카드나 이런 거는 가성비가 좋은 게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여러 장을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추후에 혼자 작업하시는 것보다 이제 뭐 친구나 주변 지인들을 도움을 요청해서 한 명은 이제 이렇게 배치하는 작업 하시고, 한 분은 또 열 프레스 작업 하시고, 이런 식으로 분업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잘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게 포토카드 회사마다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나오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포토카드가 이게 다 굵기가 좀 달라요. 그람 수가 좀 일부러 다른 거를 구매를 했고, 그람 수가 다른 것들을 이제 그냥 한 번에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겹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작업하실 때는 이렇게 이제 삐져 나온 데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를 한 장 더 덧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승화할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요 인쇄면이 열판이 보통 위에 있거든요.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치운 다음에 얘를 이렇게 얹을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드 두께가 좀 다른 것들이 겹쳐져 있어서 잘 나올 수 있는 미지수예요. 얘도 누르고 타이머를 해볼게요. 이게 탄내가 벌써 올라오네요. 그래서 보통 승화 작업을 하실 때는 환기가 되게 중요해요. 환기를 꼭 하시면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 이렇게 이제 메탈 소재의 포토카드는 제 생각에는 한 100초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오래 하실 필요 없으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재에 따라서 그 시간 설정 값이 다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작업을 하시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시면서 자기만의 그런 매뉴얼 작업을 꼭 하시길 바랄게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실 거예요. 네, 시간이 다 됐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굽내가 날 겁니다. 얘도 뜨거우니까 일단 좀 식히고, 얘는 자, 이제 얘도 이제 식었으니까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벗겨내고 하나씩 떼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제 그 승화는 프린터에 있는 색깔은 믿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전사가 넘어갔을 때의 컬러가 제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는 잘 나온 것 같아요. 1번 포토카드는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합격이에요. 자, 1번 포토카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잘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제 포토카드. 두 번째 포토카드는 조금 불안불안한 부분이 조금 보이는데, 얘는 자, 두 번째 포토카드는 불합격. 네, 얘는 소재가 이제 포토카드용이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포토카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세 번째. 세 번째 포토카드도 실패입니다. 네, 이걸 왜 샀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종류를 구매하셔서 나에게 맞는 거를 찾으셔야 돼요. 얘는 되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약간 펄감도 있고 되게 이쁘게 잘 나왔어요. 얘는 합격. 그리고 이것도 제가 궁금한데, 얘는 아예 그냥 승화 도색이 안 돼 있는 은색인데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얘도 나름 느낌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토카드 종류별로 테스트를 해봤고, 일단은 요 중간에 있는 4개는 다 버려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요 부분들은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이제 포토카드나 이런 것도 종류별로 구매를 하신 후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 보시고 생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작업하는 걸 보여드린 것처럼 작업에 대한 방법은 되게 동일해요. 그래서 열 처리를 하고 프린터를 하고 이렇게 압을 줘서 그 발화점을 넘겨서 잉크가 승화 처리가 되어 있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처럼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그런 이제 소재나 이런 제품에 따라서 온도값이나 시간값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꼭 내가 작업을 하면서 매뉴얼을 만드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도 좀 더 교육 자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실험적인 것도 많이 할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게 여러 가지 제가 해보니까요, 되게 재미는 있는데 이
그 환기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흡입하면 몸에 좀 안 좋을 것 같고, 꼭 작업하시는 분들은 환기를 잘 하시면서 작업하길 바랄게요. 중요할 것 같아요, 환기. 우리도 빨리 사연 끝내고 창문 좀 엽시다.